새벽 3시. 온 집안이 고요할 때면 보기의 울음소리가 시작됩니다. 기잉, 기잉. 20년 동안 한 번도 밤에 울지 않던 우리 보기가 어느 날부터 매일 새벽 같은 시간에 할머니 방문 앞에서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정확히 삼시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늙어서 치매에 걸린 줄 알았어요. 22년. 사람으로 치면 100살이 넘는 나이니까 이상할 것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보기의 행동은 단순한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보기는 정말로 무언가를 알고 있었어요. 그 누구도 심지어 의사조차 모르는 놀라운 비밀을 말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보기가 할머니의 생명을 구한 거였어요. 만약 보기가 없었다면 할머니는 지금 이 세상에 계시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제 이름은 박민수입니다. 올해 52세이고 서울에서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아내 순이와 결혼한 지 20년, 아들 준호와 딸 수진이 있고 5년 전부터는 홀로 남게 되신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는 특별한 구성원이 하나 더 있었어요. 바로 복이라는 이름의 개 한 마리였죠. 2003년 봄, 제가 32살 때였어요. 새로 이사한 집 근처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작은 개 한 마리. 그게 바로 복이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여보, 저기 강아지 좀 봐. 너무 말랐네. 아내가 가리킨 곳에 앙상하게 마른 개 한 마리가 쓰레기통 주변을 배회하고 있었어요. 진돗개와 똥개가 섞인 것 같은 중간 크기에 갈색과 흰색이 섞인 털이 더럽게 엉켜 있었습니다. 목걸이도 없고 털 상태로 봐서는 한참 동안 주인 없이 떠돌아다닌 것 같았어요. 며칠 동안 같은 자리에서 그 개를 봤습니다. 비가 와도 날씨가 추워져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불쌍해서 어떻게 그냥 두겠어? 우리가 키우자. 그렇게 해서 보기는 우리 가족이 되었습니다. 집에 데려와서 목욕을 시키고 털을 정리해 주니까 정말 예쁜 개였어요. 특히 눈이 맑고 영리해 보였습니다. 이름을 복이라고 지은 건 아내였어요.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줄 것 같다는 이유였는데 정말로 복이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 가족에게 큰 복이 되어 주었습니다. 복이는 정말 똑똑한 개였어요. 한번 가르쳐 주면 바로 이해했고 집안 식구들의 이름을 다 기억했어요. 할머니 어디 계셔? 라고 물으면 할머니 방으로 가서 짖었고 엄마 찾아가라고 하면 부엌에 있는 아내에게 달려갔습니다. 가족이 늘어나는 과정도 보기와 함께였어요. 2005년에 첫 아들 준호가 태어났을 때 보기는 신생아를 신기하게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지켰어요. 밤에 아기가 울면 저희보다 먼저 깨서 아기 방으로 달려가곤 했죠. 2008년에 둘째 딸 수진이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보기는 두 아이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위험한 곳에 가려고 하면 짖어서 알려주고 낯선 사람이 오면 아이들 앞에 서서 지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보기에게 정말 특별한 변화가 생긴 건 2010년이었어요.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면서 홀로 남게 된 어머니가 우리 집으로 오시게 된 거죠.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어요. 아이들도 둘이나 되고 집도 그리 넓지 않은데 할머니까지 모시고 살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게다가 보기는 어떻게 반응할지도 궁금했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할머니가 짐을 들고 집에 오신 첫날,
보기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꼬리를 미친 듯이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가족처럼 할머니에게 달려가 발에 몸을 비비며 좋아했어요. 어머, 이 녀석이 나를 좋아하네. 할머니도 보기를 보자마자 반가워하셨어요. 젊은 시절부터 개를 무서워하셨다고 들었는데 보기만큼은 전혀 무서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이름이 보기구나. 보기야, 할머니랑 잘 지내자. 그날부터 보기는 할머니의 그림자가 되었어요. 아침에 할머니가 일어나시면 보기도 따라 일어나고 할머니가 거실에 앉으시면 보기도 옆에 앉았어요. 할머니가 화장실에 가시면 문 밖에서 기다리고 할머니가 낮잠을 주무시면 침대 옆에 누워서 함께 잤습니다. 보기와 할머니의 관계는 정말 특별했어요. 할머니만 보면 보기의 눈빛이 달라졌고 할머니의 기분에 따라 보기의 행동도 달라졌거든요. 보기야, 오늘 날씨가 좋네. 산책 나갈까? 보기야,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 테니까 기다려. 보기야, 고마워. 할머니가 외롭지 않게 해줘서. 할머니가 보기에게 말씀하시면 보기는 모든 걸 알아듣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거나 짧게 짖어서 대답했어요. 정말 신기한 광경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할머니가 몸이 아프실 때 보기의 행동이었어요. 할머니가 감기에 걸리셔서 열이 나시던 날, 보기는 하루 종일 할머니 침대 옆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밥도 잘 안 먹고 산책도 거부했습니다. 보기가 나 걱정해 주는구나. 할머니가 웃으며 보기의 머리를 쓰다듬으시자 보기는 할머니의 손등을 살짝 하차 주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보기는 할머니 방문 앞에서 조용히 기다렸어요. 할머니가 일어나실 시간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가 문을 여시면 보기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인사했어요. 보기야, 잘 잤니? 오늘도 좋은 하루 만들어 보자. 아침 산책은 둘만의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으시고 보기는 할머니 보폭에 맞춰서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다른 개들처럼 앞서 뛰어가거나 이리저리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항상 할머니 옆에 바짝 붙어서 걸었어요. 동네 사람들도 할머니와 보기를 보며 흐뭇해했어요. 특히 공원에서 만나는 다른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보기를 보며 부러워하셨습니다. 우리도 저런 개 하나 키우고 싶네. 저 개가 얼마나 영리한지 몰라요. 할머니 기분까지 다 아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랬어요. 할머니가 기분이 좋으신 날이면 보기도 더 활발하게 뛰어다녔고 할머니가 우울해하시는 날이면 보기도 조용히 할머니 곁에 있었어요. 보기는 할머니의 일상을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매주 화요일마다 병원에 가신다는 것도 알고 있어서 화요일 아침이면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할머니가 준비하시는 것을 도와주려고 했어요. 할머니가 약을 챙기시는 시간도 알고 있어서 시간이 되면 약통 앞에 가서 짖어서 알려드리기도 했습니다. 보기가 내 비서 역할을 해주네. 할머니는 보기를 보며 항상 웃으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보기와 함께 정말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주말이면 온 가족이 함께 나들이를 갔는데 보기도 항상 함께였어요. 산이나 바다에 놀러 가면 보기는 신이 나서 뛰어다녔지만
할머니가 휴식을 취하실 때면 바로 할머니 곁으로 와서 함께 쉬었어요. 언제나 할머니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어요. 보기를 처음 만난 지 벌써 1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르면서 보기에게도 노화의 흔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경부터 보기의 털에 흰 털이 섞이기 시작했고 움직임도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았어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조심스러워했고 산책 거리도 점점 짧아졌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에 대한 사랑만큼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할머니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할머니를 지키려고 했거든요. 할머니도 마찬가지로 연세가 드시면서 몸이 많이 불편해지셨어요. 관절염 때문에 걷기가 힘들어지셨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할머니의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채는 건 복이었어요. 어느 날 할머니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나신 적이 있었어요. 보통 6시면 일어나시는데 그날은 8시가 넘어도 일어나지 않으셨거든요. 복이는 할머니 방문 앞에서 계속 서성이며 불안해했어요. 복이야, 왜 그래? 제가 복이를 보며 물었을 때 복이는 할머니 방을 향해 짧게 짖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듯이요. 할머니 방문을 열어보니 할머니가 열이 많이 나셔서 일어나지 못하고 계셨어요. 감기가 독감으로 발전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 병원 가셔야겠어요. 급히 병원에 모시고 가서 치료를 받으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할 뻔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보기가 먼저 알았네요. 정말 신기한 게예요. 그 일 이후로 저희는 보기의 행동을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게 되었어요. 2017년에는 할머니가 경미한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요. 초기 단계라서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으셨지만 가끔 기억이 흐려지실 때가 있으셨습니다. 그런 할머니를 보기는 더욱 세심하게 돌봤어요. 할머니가 약 드실 시간을 잊으시면 보기가 약통 앞에서 짖어서 알려드렸고 할머니가 외출하셨다가 길을 잃으실까봐 항상 따라다녔어요. 한 번은 할머니가 저녁 산책을 나가셨는데 평소보다 늦게 돌아오신 적이 있었어요. 보기는 대문 앞에서 계속 서성이며 불안해했습니다. 보기야, 할머니 곧 오실 거야. 제가 달래도 보기는 계속 밖을 바라보며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밖으로 뛰쳐나가더라고요. 보기를 따라 나가보니 보기는 동네 골목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계신 할머니를 찾아서 데리고 오는 중이었어요. 보기야, 고마워. 할머니를 찾아줘서. 그날 이후로 할머니는 보기 없이는 절대 외출을 하지 않으셨어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온 가족이 집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아이들은 온라인 수업을, 저는 재택근무를, 아내도 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외출을 거의 하지 못하시게 되었죠. 할머니는 더욱 보기에게 의존하게 되셨어요. 외출을 못하시니 집안에서 보기와 함께하는 시간이 하루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보기야, 우리 둘이 집을 지키자. 할머니와 보기는 거실에서 함께 TV를 보시거나 보기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시간을 보내셨어요. 이 시기에 보기의 건강도 많이 약해졌어요. 18살이라는 고령에다가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근육도 많이 빠졌습니다. 수의사 선생님은 이제 언제 무지개 다리를 건널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온 가족이 충격을 받았어요. 특히 할머니는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드시지 못하셨습니다. 보기가 나보다 먼저 가면 어떡해. 할머니의 그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2021년 봄 보기는 19살이 되었어요. 정말 기적적인 장수였습니다. 하지만 눈이 많이 나빠져서 거의 보지 못했고 귀도 잘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도 할머니의 존재만큼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어디 계시든 냄새로 찾아가서 옆에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보기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보기가 밥을 잘 못 먹으니까 손으로 직접 먹여주시고 보기가 추워할까봐 담요도 덮어주시고요. 보기야, 할머니가 있으니까 걱정 마. 그렇게 할머니와 보기는 서로를 의지하며 버텨냈습니다. 그런데 2022년 가을, 보기에게 정말 이상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20년 동안 온순하고 조용했던 보기가 갑자기 밤에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매일 새벽 3시가 되면 할머니 방문 앞에서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기잉, 기잉. 처음에는 보기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그러는 줄 알았어요. 문을 열어주면 화장실로 가지 않고 계속 할머니 방문 앞에서 서성였습니다. 보기야, 왜 그래? 아픈 데 있어? 보기의 몸을 살펴봐도 별다른 이상은 없었어요. 수의사 선생님도 노령에 따른 치매 증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보기의 행동은 단순한 치매 증상이 아닌 것 같았어요. 너무 규칙적이었거든요. 매일 새벽 3시 정확히 같은 시간에 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처음 일주일 정도는 그냥 넘어갔어요. 하지만 계속 반복되니까 온 가족이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보기 때문에 잠을 못 자겠어. 어떡하지? 아내도 피곤해했고 아이들도 학교 가기 전에 잠을 못 자서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할머니만큼은 보기의 행동을 다르게 보셨어요. 보기가 나한테 뭔가 말하려고 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할머니는 보기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보기가 자신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다고 믿으셨습니다. 어머니, 보기가 늙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야. 보기는 20년 동안 나와 함께 살면서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어. 분명히 뭔가 알고 있는 거야. 보기의 이상한 행동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어요. 새벽 30분만 아니라 낮에도 가끔씩 할머니 방문 앞에서 불안하게 서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할머니가 방 안에 계실 때는 더욱 심하게 반응했어요. 마치 할머니를 보호해야 한다는 듯이 문 앞에서 지키고 서 있곤 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어디 아픈 데 있으세요? 저희는 할머니의 건강 상태를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보기가 할머니의 건강 이상을 먼저 감지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야, 난 괜찮아. 보기가 나를 걱정해서 그런 것 같아. 하지만 할머니의 얼굴색이 예전과 달라 보였어요. 조금씩 기력이 떨어지시는 것 같았고 식욕도 예전만큼 좋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보기가 할머니의 상태 변화를 정확히 감지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할머니가 컨디션이 안 좋으신 날에는 보기의 불안 증세가 더 심해졌고 할머니가
괜찮으신 날에는 조금 덜했어요. 한 달 정도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저희는 할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기로 했어요. 어머니, 한번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에이, 괜찮은데 왜? 할머니는 병원 가기를 꺼려 하셨지만 보기에 계속된 이상 행동 때문에 결국 동의하셨어요. 2022년 12월 초 할머니를 모시고 대학병원에 갔어요. 종합검진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보기는 할머니가 외출한다는 걸 알고는 더욱 불안해했어요. 평소와 달리 할머니 곁을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보기야, 할머니 금방 돌아올게.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 할머니가 보기를 달래시지만 보기는 계속 할머니 다리에 매달리며 가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이상하네. 보기가 왜 이래? 평소에는 할머니가 병원에 가실 때 이렇게까지 반대한 적이 없었는데 그날따라 보기는 유난히 할머니와 떨어지기를 싫어했습니다. 결국 보기를 집에 두고 병원으로 향했는데 보기는 대문 앞에서 계속 울며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그 모습이 너무 애처로워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병원에서 각종 검사를 받는 동안 할머니는 의외로 편안해 보이셨어요. 별일 아닐 거야. 보기가 너무 예민해져서 그런 것 같아. 하지만 제 마음은 왠지 불안했어요. 보기의 그 절박한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 동안 보기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졌어요. 밤새 할머니 방문 앞에서 서성이고 할머니가 조금이라도 기침을 하시면 바로 달려가서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보기가 정말 이상해.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아. 아내도 보기의 행동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드디어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 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저희를 부르셔서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폐에 작은 그림자가 보입니다. 크기는 2cm 정도이고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림자라는 게 초기 단계의 폐암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아주 초기라서 수술로 완치 가능한 상태입니다. 할머니는 잠시 말을 잃으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얼마나 진행된 건가요? 일기 초기 단계입니다. 림프절 전이도 없고 다른 곳으로의 전이도 없어요. 정말 초기에 발견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완치가 가능한가요? 네, 수술만 잘 받으시면 95% 이상 완치 가능합니다. 다행히 정말 일찍 발견하신 거예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조금 안심이 되었지만 여전히 충격이 컸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증상이 거의 없으셨을 텐데 어떻게 검사를 받으러 오셨어요? 보통 2단계에서는 자각 증상이 거의 없거든요. 그 말을 듣고 순간 보기가 떠올랐어요. 사실 저희 집개가 계속 이상한 행동을 해서 걱정이 되어서 왔어요. 개요? 네, 20년 동안 키운 개인데 최근에 계속 할머니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서요. 의사 선생님이 신기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동물들이 사람의 건강 이상을 미리 감지한다는 보고들이 있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조금만 늦었어도 더 진행됐을 수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할머니는 계속 무언가 생각에 잠겨 계셨어요. 보기가 정말 알고 있었구나. 집에 도착하자 보기가 현관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를 보자마자 보기는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지만 평소보다는 조금 조심스러워 보였어요. 보기야, 고마워. 할머니를 걱정해줘서. 할머니가 보기를 안으시자 보기는 할머니의 가슴 쪽을 조심스럽게 냄새 맡았어요. 마치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보기는 처음으로 새벽 3시에 울지 않았어요. 할머니 옆에서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다는 듯이요. 수술 날짜가 정해졌어요. 2023년 1월 초였습니다. 수술 전날 보기는 유난히 할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어디로 가시든 따라다니며 평소보다 더 자주 할머니 손을 핥아주었습니다. 보기야, 할머니 걱정 마. 수술 잘 받고 돌아올게. 하지만 보기는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을 아는 것처럼 불안해했어요. 수술 당일 아침 병원으로 출발하기 전에 할머니는 보기와 마지막 인사를 하셨어요. 보기야, 할머니가 건강해져서 돌아올 테니까 집에서 잘 기다리고 있어. 알겠지? 보기는 할머니의 말을 알아듣는 것처럼 조용히 앉아서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걱정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이 간단한 수술이라고 하셨잖아요. 하지만 막상 할머니가 집을 나서시자 보기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마치 할머니를 놓치면 안 된다는 듯이 울부짖었습니다. 수술은 3시간 정도 걸렸어요. 저희 가족은 수술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집에서 기다리고 있던 보기가 수술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갑자기 꼬리를 흔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와서 들려준 이야기였어요. 아빠, 보기가 오후 3시쯤에 갑자기 기분이 좋아진 것 같았어. 꼬리 흔들고 밥도 잘 먹고.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 시간이 바로 오후 3시였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종양을 깨끗하게 제거했고 다른 곳으로의 전이도 전혀 없었어요. 완전히 완치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온 가족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할머니가 회복실에서 깨어나신 후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바로 보기에 관한 것이었어요. 보기는 잘 있지? 네, 어머니. 보기는 집에서 잘 기다리고 있어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어요. 입원 기간 동안 보기는 집에서 계속 할머니를 기다렸어요. 할머니 방문 앞에서 하루 종일 앉아서 할머니가 돌아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가 퇴원하시는 날, 보기는 아침부터 뭔가 달랐어요. 계속 대문 쪽을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보기가 할머니 온다는 걸 아나 봐. 정말로 할머니가 도착하시자 보기는 그동안의 그리움을 한꺼번에 표현하는 것처럼 할머니에게 달려가서 온몸으로 기쁨을 표현했어요. 보기야, 할머니 왔어. 보고 싶었지? 할머니도 보기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셨어요. 고마워, 보기야. 내가 할머니 병을 찾아내줘서 살았어. 그날부터 할머니의 회복이 시작되었어요. 보기도 예전의 평온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수술 후 할머니는 빠르게 회복되셨어요. 정기검진에서도 계속 좋은 결과가 나왔고 의사 선생님도 완전히 완치됐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보기는 할머니가 건강해지시자 다시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어요. 더 이상 새벽에 울지도 않았고 할머니와 함께 평온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복이 자신도 이제 21살이라는 초고령이 되어 있었어요.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잠으로 보냈습니다. 그래도 할머니에 대한 사랑만큼은 여전했어요. 할머니가 부르시면 힘들어도 일어나서 할머니에게 다가갔고, 할머니가 외출하실 때는 여전히 걱정스럽게 지켜봤습니다. 복이야, 너 정말 우리 가족의 은인이야. 온 가족이 복이에게 고마워했어요. 복이가 없었다면 할머니의 병을 이렇게 일찍 발견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2023년 여름, 복이는 22살 생일을 맞았어요. 정말 기적적인 장수였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복이의 생일 파티를 열었어요. 복이야, 22번째 생일 축하해.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마워. 복이는 비록 많이 늙고 약해졌지만 여전히 할머니 옆에서 행복해 보였어요. 그해 가을, 복이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밥도 거의 먹지 못했고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했습니다. 수의사 선생님은 이제 정말 마지막이 될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할머니는 복이 곁에서 하루 종일 함께 계셨어요. 복이야, 고생 많았어. 정말 고마웠어. 복이의 마지막 며칠 동안 온 가족이 교대로 복이를 돌봤어요. 복이가 외롭지 않도록 항상 누군가가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1월 어느 조용한 아침, 복이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있는 상태로 평온하게 세상을 떠났어요. 복이야, 고마웠어. 할머니의 마지막 인사와 함께 22년간 우리 가족과 함께했던 복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복이가 떠난 지 벌써 반년이 지났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건강하시고 정기검진에서도 계속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복이가 발견해준 병 덕분에 완전히 완치가 되었거든요. 복이가 없었다면 난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야. 할머니는 복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눈물을 글썽이세요. 복이가 있던 자리에는 작은 사진과 꽃이 놓여 있어요. 할머니는 매일 그 앞에서 복이와 대화를 나누세요. 복이야, 할머니 덕분에 건강해. 고마워. 지금 생각해보면 복이는 정말 특별한 개였어요. 단순히 질병을 감지한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을 사랑으로 지켜준 진정한 가족이었습니다. 복이의 그 이상한 행동이 없었다면 할머니의 병은 더 늦게 발견되었을 거고,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할머니와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도 없었을 거예요. 매일 새벽 3시마다 울던 복이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때는 왜 그러는지 몰라서 답답했지만 지금은 알겠어요. 복이는 할머니를 구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22년. 정말 긴 세월이었어요. 복이는 우리 가족의 기쁨과 슬픔을 모두 함께했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할머니를 지켜주었습니다. 아이들도 복이 덕분에 생명의 소중함을 배웠어요. 준호는 복이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구해준 거야라고 말하고, 수진이는 복이가 천사였던 것 같아라고 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복이는 우리 가족에게 온 천사였을 거예요. 지금도 가끔 밤에 복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그 울음소리가 경고가 아니라 사랑의 인사라는 걸 알겠어요. 복이야, 정말 고마워. 20년 동안 우리 가족을 지켜줘서. 복이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소중한 추억이에요. 복이가 처음 우리 집에 왔던 날, 할머니를 처음 만났던 날,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던 날, 그리고 마지막까지 할머니를 걱정하던 모습까지. 어쩌면 보기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신이 이 가족에게 와서 해야 할 일을 말이에요. 할머니를 사랑하고 가족을 지키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할머니의 생명을 구하는 것까지. 보기는 그 모든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어요. 요즘 할머니는 다시 산책을 나가세요. 보기가 없어서 처음에는 외로워하셨지만 이제는 보기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신대요. 보기야, 할머니 산책 나간다. 하늘에서 잘 지켜봐줘. 그렇게 할머니는 매일 보기와 대화를 나누시며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저희 가족도 보기 덕분에 더욱 끈끈해졌어요. 보기가 보여준 무조건적인 사랑과 헌신을 보면서 가족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거든요. 이제 보기는 없지만 보기가 남긴 사랑은 여전히 우리 집 곳곳에 남아 있어요. 할머니의 웃음소리 속에, 아이들의 기억 속에, 그리고 저희 모든 가족의 마음 속에 보기는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함께 살고 있는 반려동물이 평소와 다른 이상한 행동을 보인다면 한 번쯤은 진지하게 관찰해 보세요.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예민하게 많은 것들을 감지할 수 있으니까요. 그들의 작은 신호 하나하나가 혹시 모를 위험을 알려주는 소중한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보기처럼요. 보기야, 어디에 있든지 건강하게 지내고 있길 바라. 그리고 할머니 오래오래 건강하시도록 하늘에서 계속 지켜봐줘. 우리는 보기를 절대 잊지 않을 거야. 22년 동안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정말 고마웠어. 사랑해, 보기야.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집에 가셔서 그 아이를 꼭 안아주세요. 그리고 말해주세요. 고마워.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그 작은 존재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그들도 알 거예요. 보기가 우리에게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모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정에 따뜻한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기 같은 천사들이 여러분의 곁에서 평생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